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응? 피고생까지 했지? 기억하고 있어. 너네 피고생이 뭔 줄 알아? 피해자. 피해자? 피신양. 응. 고? 고였나요? 고. 고사량. 사람. 응. 15시요. 생. 생산량. 생장량. 장량.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가 헷갈리네. 40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안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여기 했잖아. 너 지난 주거 녹화본 떠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내줄게.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해주세요. 있는 대로 보내주고 없으면 따로 불러낼게. 여기부터 몇 초? 그 페이지. 297인데 맞아요. 거기서부터야. 297? 97. 67? 아니야. 거기는 이미 다 나갔고. 이게 오기 전에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족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 안 나와. 먼저 여기 안 나왔는데. 지난 주에 가만 있어봐. 지난주 여기 안 나왔어요. 알아. 팬들의 반응. 여기는 딱 나가도 점수 따는 부분이야. 사실 마지막 단어는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점수를 따는 부분이 절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쟤네가 이제 4학년 이전 부분에서 이제 쟤네가 걱정이고 너네는 솔직히 생명 마지막 단어는 점수 따는 데야. 그래서 특히 요번에 중간고사 때 실수해서 점수가 좀 떨어진 친구들이 더 안타까운 거야. 기말에는 비교적 쉽게 나오는데 중간고사 유전이 어려웠던 건데 거기서 실수하는 게 있으면 좀 안타깝죠. 네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얘기잖아. 마지막 가운데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킬러 문제를 내려면 한 가지 정도 낼 수 있어요. 음, 그 방형구 문제 나오는 거. 방형구에서 그 중요도 문제 있지? 그거 이제 복잡하게 내면은 생각하기가 짜증나거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오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도덕입니다. 5단어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도덕이야. 그리고 말장난 치는 거에 한글만 똑바로 읽으면 실력이 아닌 실력 문제. 이런 거 위주로 보통 가고 수능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생물 선택할 사람 손? 그냥 너는 또안 들어. 네. 너는 너 지학 간다 그랬지? 모르겠어요. 너 빨리 결정해. 지금. 어,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정시를 가진 1월 달 들어가잖아. 1월 달 들어가면 너네는 이게 12월부터 들어갈지 내가 알기로는 1월 달부터 들어가야 돼. 왜냐면 시험이 1월 초까지 진행되는 학교가 있죠. 12월 말경까지 크리스마스 후에도 기말고사가 진행되는 학교가 또 있던데. 교원이요. 네. 효원은 10월 28일인가 시작해서 1월 4일, 1월 5일인가 끝나. 왜 그전에 끝나는데? 12월 12일을 너네는 그런데 20 며칠 날 보는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보통 크리스마스 찐 주 있지. 그때 신교과를 들어가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개판됐어. 1월 달부터 들어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효원만 1, 2주 나중에 합류하고 너네는 먼저 그냥 스타트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빨리 끝나는 12월 10일경에 시험 보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한 2주 동안 뭐 하나 난 걱정이야. 걔네들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낙천대예요. 걱정을 해.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너네들은 1월 달이 되면은 들어간다. 수능 그렇지 수능 대비라고 봐야지. 추과목은 시험 대비만 해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만 해줘요. 추과목은 거의 최저등급 맞추기용 들어가고 최저등급 맞추기용 플러스 정시 대비용이 되는 거지 그게. 근데 뭐 1등급 맞고 싶다. 뭐 그 정도 되려면 수능 전문 학원으로 가는 게 맞고요.
1등급을 노리고 싶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학은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생명도 내가 일부러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지, 화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화학도 또 해야 됐어. 그냥 포기해도 돼요. 응? 그냥 포기해도 돼요. 저 수시 자신 있어. 아, 철도 등급용은 맞춰야 될 거네. 종합으로 나가는 거 종합으로 하면 진짜 아무것도 되잖아. 종합은 종합에는 최저를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확실히 자신 있어? 그래도 그거 안 되면 학종이니까 해명하지 않나. 학종에서 많은 학교가 최저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완전히 최저를 안 맞출 생각을 하면 학교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줄잖아. 근데 중간고 너무 돼가지고 수능 모르겠대. 2학년까지는 수능 모의고사 의미 없어.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고3 모의고사랑 너네들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거기다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있잖아. 3학년부터는 시험 범위 없어. 기본 과목은 상관없잖아요. 응? 지금부터 기본 과목 진행하면 3학년 때 가서 드릴 텐데. 기본 과목이라고 하면 네. 뭘 얘기하는 거야? 기본 과목. 국수형. 뭐 수학이요. 지금 조심히 어차피 나중에 가서 드릴 텐데. 그치, 국영수 지금 나가면 포기하래. 근데 지금 모의고사도 개판이어가지고 되게 수능 봐 되게 의미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네들 솔직히 지금 학원 다니는 거 있지. 그게 모의고사를 대비한 게 아니거든.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한 게 아니라 지금 국영수 다 내신 대비 위주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모의고사 문제 딱 받아보면 생판 처음 보는 유형들 나오지 않아? 수능 유형하고 되게 차이 많이 나. 요번에 너네 화학 있지, 너네. 화학 나온 거. 그게 모의고사 유형이야, 그런 식이. 분명히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요번에 화학 그러지 않았어? 아,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접근 방법이 생각이야. 그게 뭐 그런 유형의 모의고사 유형이야.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게 수능 되는 거고. 수능 최저할 때 과탐 한 과목 두 개 맞춰야지. 과탐 보통 과탐은 두 개 평균으로 요구를 해요.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평균으로 요구하는 학교, 따로따로 요구하는 학교, 야 입시 제도가 3천 가지래.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최저 맞추려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3을 목표로 가지. 이합상. 평균 3명. 응? 평균 3명. 평균 3. 2합 3이면 쉽. 이합상. 야, 사이면 원투 나와야 되는데, 야, 그 정도면 인서울을 노리는 거지. 인서울에서도 상위권 노리는 거지. 야, 2합 3이면. 야비. 야, 2합1이 어떻게 나와, 이 사람아? 1 더하기 1이 1이냐? 뭐 물방울 합쳐? 서울대 2합 2예요. 역사 빼고 5합 6 정도 나와야 될걸? 와, 미쳤다. 서울대는 5합 6 정도. 하나 실수는. 와. 연고대는 그 중에 하나쯤 더 5합 7 정도? 아, 서울대는 국영수 중에 특히 수학 2등급 나오면 이건 것 같다고 보면 돼. 서울대는. 만약에 수학이 2다 나머지 5, 1등급. 다만 이제 예체능 계열은 실습 들어가는 그 경우 있지. 그 경우는 이제 올 2등급 깔아도 가능할 경우가 있어. 어차피 뭐 미대나 음대 이런 데는 실기 위주로 들어가는 거지. 음대, 미대, 체대는 실기 위주지. 저 국영수 위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도 국영수 성적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거지. S쪽으로 한번 샤이니 한번 돼보시려고? 10대 등급을 어느 정도 원하세요? 야, 2합, 6? 5로 가지 마. 5 정도. 너는 2합 5나 4를 노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특히 6, 5를 봐야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월 모의고사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석차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6, 9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6, 9가. 6월, 9월이. 그래서 3월 모의고사보다는 4월, 5월 있지?
그 평균치 정도 보면 돼요. 근데 보통 4월, 5월에 한 번은 어렵게 나오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물, 한 번은 불 이렇게 나오고. 3학년 때 물보다 수학으로 나와요. 아니, 원으로 나와요. 그걸 나와요. 풀을 보면, 풀을 보든지. 수학이고?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 응. 수학이고? 매월 보는 모의고사는, 응? 매월 다른 과목 봐도 상관없어요. 수능은 8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수능 원서 접수하거든? 그때 선택 과목을 딱 해서 내면 그건 못 바꿔. 그 다음엔 못 바꿔. 근데 모의고사는 아침에 오늘은 오늘은 화생 봐야지 이랬다? 그 순간 바꾸는 거야. 아, 화생 말고 지구학을 바꿔? 이래도 돼. 시험 보는 당일날 바꿔도 돼. 모의고사는 상관이 없어. 근데 수능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달 때 애들이 응? 물화생지 중에 이것저것 봐보다가 5월 달쯤 돼서 선택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 물론 성적이 대부분 안 좋지. 5월 달이 되도록 지가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애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때까지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애들은 1월에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4월쯤 되면은 수능 특강 정도는 끝나. 4월쯤 되면 수능 특강 정도가 끝납니다.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고사 끝날 무렵에 수능 특강이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수능 완성도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하고 그 EBS에서 나온 모의고사 문제집 갖고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거든. 그거 갖다 거의 뭐 매주 시험 보다시피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뭐한 3등급 정도 원한다 그러면 EBS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 책 4권 정도 있거든. 그것만 돌리면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단 열심히 해야지. 대충 하다가는 5등급은 맞습니다. 농담 아니고 정말 대충 설레설레 하면 5등급 나올 거야. 농담 같지만. 그리고 너네들 아직 정시 쪽으로 아직 돌릴 필요 없어요. 아직은. 이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 성적이야. 3학년 1학기 성적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물론 1대 1대1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1, 2, 3학년 1대 1대1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50%는 3학년 1학기 거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1, 2, 3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1대 1대1이 제일 많기는 하더라. 또는 2대 2대 4? 제일 많이 보는 게 2, 3, 5? 1, 2, 3학년 순서대로 2, 3, 5?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1대 1대 1고 요즘 근데 대세가 1대 1대 1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중이라 3학년께 가르치는 비율이 제일 커요. 아무리 1대 1대 1이라도 3학년 1학기만 보는 거라 다른 것보다 배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투 선택한 사람. 생투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생원을 모의고사로 볼 사람. 아니죠. 최저등급이에요. 내가 생원 수능 대비를 하면은 중간고사 대비 때 투 강의를 좀 해줄 거야. 중간고사 대비, 중간기말 때. 다른 과목은 자료는 준비를 해줄 수 있는데 강의까지는 좀 그래요. 근데 생물 같은 경우는 해줄 거야. 내신 대비를 좀 해줘. 나머지는 자료만 주고 열심히 풀으라고. 근데 목표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학종을 썼는데 다 그게 내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어떻게 그 수능을 봐야 돼요? 아니면 보기만 하면 되지. 아예 안 보는 거는 좀 선택지에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예 안 보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솔직히. 근데 또 중간에 수시 합격되면 수능을 못 보지 않나요? 아니, 아니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아, 자야지. 그치? 그건 되지. 대학교 언제 나와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보통 10월 초? 10월 중순? 이때까지? 근데 나와요. 수능 보기 전에 나와요? 보기 전에 나와. 그래요? 수시가 무슨 그리고 수시 붙으면 애들 그러잖아. 난 최저만 맞추는데 이러잖아. 붙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내신을 이제 집어 던지지. 솔직히 3학년 2학기 때 내신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난 최저만 맞추면 돼. 이러고 설레설레 학교 다니고. 근데 3학년 2학년 그리고 자기가 6구 모의고사 받았더니 최저가 이미 맞아져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해야 해. 놀러 다니고 그때부터. 거기다 내가 원하는 학교는 여긴데 그거보다 높은 데 붙었어. 거기다 최저도 이미 맞아져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뭐하러 열심히 다니고 놀러 다니지? 그때부터 전공 기초 막 이런 거 배우고 다니고 영어 토익 학원 다니고 그런다니까 애들. 수시학 했는데 그거 수련을 마셔야 돼. 그게 이제 필요한 학교가 많으니까. 수시에서도 보면은 그 합격자 발표만 하도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 처리되는 학교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최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오로지 뭐 그냥 아예 수능 점수가 아예 필요 없는 학교는 생각보다 적어요. 아예 필요 없는 학교는. 대부분은 막 거의 뭐 한 7, 80% 학교 이상이 나도 정확히는 퍼센티지 모르지만 꽤 많은 학교가 수시에 붙어도 최저 등급을 모았고 뭐 몇 합 얼마 뭐 이 정도는 원한단 말이지. 재수없으면 모든 과목 합산 다 원하는 학교도 있고 보통 여기서 이제 역사만 외로 하고 나머지 5과목 합산 얼마. 근데 과학이 그럼 2개잖아. 과학 평균치를 제출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안 본다는 선택지는 그냥 오로지 내신만 보는 학교 있지. 그런 학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학교가 있는 거 알아.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수능 가지고 수능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는 거 알아. 근데 사실 비율로 따지면 그 학교가 얼마나 되지? 근데 교과만 보고 학종을 안 보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건 학생부 교과야.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어. 입시지도가 엄청 많거든? 학생부 종합은 성적 학교 내신보다는 생기부 내용이지 그거 위주로 뽑겠다는 거야. 중간 이름 되게 많아. 근데 종합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를 요구해요. 종합은. 교과가 이게 뭐냐? 교과만 그렇죠. 교과가 아닌 거였는데. 교과는 학교 내신만 갖고 뽑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네. 걔네가 진짜 이게 뭐냐? 솔직히 아니 종합도 되게 많이 요구하던데. 그러니까 많이 뭐. 그거 그래서 솔직히 아예 그냥 네.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그런 학과 있지. 10%가 될래나? 안 될 텐데 10%도. 그래서 아예 수능을 안 보는 선택지로 가면 대학교 선택폭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되게 좁아져요. 아무리 넓게 잡아도 15%는 안 나올 텐데. 아예 수능을 안 보는 그런 학과는. 지금 뭐 최근은 모르겠지만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애들이 오히려 최저를 안 보는 학교가 은근히 있었거든 그때는. 5년쯤 전에는. 학생부 종합은 거의 뭐 그때 최저 등급을 요구를 했었고. 근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최저를 아예 안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선택지가 많이 적어져. 벌써 선택을 한 거야? 네. 너 가천대? 가천대가 그런 종합 그런 전형이 은근 많아. 가천대. 수능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천대랑 에리카 정도? 이름 막 바뀌던데. 이나 미래 뭐 인재 이런 식. 그만 뭐. 무슨 캠퍼스 이름 지방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 야, 에리카가 안양에 있잖아. 아니, 안성이 있어요. 안산. 응? 안양 아니야? 안성이. 안산이야? 아, 나두 동네가 헷갈려. 안산인지 안양인지 맨날. 거기는 심지어 면접도 안 하고 올 서주더라고요, 공학이. 그런 데도 있어. 근데 최저도 필요 없다고? 거기는 교과만 들려주는데. 교과만 최저 보고 종합은 안 보고 공학은 아예 안 들려. 그게 뭐 하도 종류가 근데 그걸로 보면 인원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지. 많은 거가 10대1 평균. 아니 학과 인원 전체를 그걸로만 갖다 뽑지는 않을 거 아니야. 50명 중에 몇 명은 그걸 보냐? 몇 명은 아니 얘기를 해달라고 몇 명이냐고. 뭐가요? 안 봤어. 50명 중에 50명 중에 수능 필요 없고 오로지 학종만 가지고 뽑는 애들 몇 명이냐고. 안 봤을걸요. 그 비율이 얼마나 나오냐? 학종이랑 교과요? 네가 얘기하는 게 그거. 학종이랑 교과의 비율? 학종이 아 그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 대충 비율. 학종이 좀 더 많아요. 7대 3. 7대 3이라는 게 뭐가 7, 뭐가 3이야? 학종이 7, 교과가 3.
근데 네가 얘기하는 그 학종 7 교과 3 있지? 그게 뭐 50명 중에 정시로 몇 퍼센트 뽑을 거 아니야? 정시로 몇 퍼센트 뽑고 뭘 얼마 뽑고 뭘 얼마 뽑고 이게 인원이 나눠져 있지?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그게 몇 명이냐고. 아, 정신, 정, 정시 빼고 네가 원하는 진짜 수능도 필요 없고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그거 있지? 그거 몇 명이냐고. 50명 정도 따지는 거? 50명 중에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중에 몇 명이냐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거 5명 안 넘어. 10%안 나온다고. 그리고 그런 학과가 그렇게 많으냐? 학교가 많으냐? 오로지 거기 하나 보고 갈 거야? 거기 100% 붙을 자신 있어? 그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 네가 무슨 과를 가르치면 지금 50명을 뽑는 학과야. 근데 분명히 거기 정시가 30% 이상 나올 거고 30%에서 50% 사이 나올 거고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면 30%면 30명 남았고 50%면 25명 남았어. 그래. 30명 남았다고 치자. 그중에 수능을 필요로 하는 애들을 더 많이 뽑을 것 같아. 오로지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아. 네가 좀 전에 뭐 7대 3이니만 얘기했지. 그러면 수능을 아예 안 보는 애들 아무리 많이 뽑았자 10명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봐서 10명만 안 되고 5명 뽑으면 많이 뽑을 것 같은데 거기 들 자신 있는 거야. 학생부 빵빵해? 나쁘진 않네. 뭐가 그렇게 학생부 뭐상 많이 받았어? 여기 상안 들어가잖아요. 아, 학교에 있어 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상장이요? 그 학생부 뭐가 빵빵해? 활동비가 있고, 응. 그다음에 자, 거기 도전하는 애들이 대부분 생기부에 자신이 있는 애들일까 없는 애들일까? 상식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하자. 너랑 비슷한 애들이 몇 명이나 더 있는 거 음, 많겠지. 음, 그럼 그거 하나 보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음. 그래. 그런데 수능을 아예 안 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미친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욕 나오지. 봐봐요, 거기. 근데 찾았다 벌써. 어디야, 말해봐. 무슨 학과야? 뭐는 교통물리학 그런 8명 뽑는데요. 그걸로 네. 몇 명 중에? 전체 인원은요? 전체 인원이 보는데 8명밖에 안 뽑아요. 8명이 50명 중에 8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뽑 근데 또 에리카가 50명인가? 교통물리학과가? 어디 교관이 6명이요? 교관이 6명이고. 그거 아까 7대 3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야? 그치? 아, 10대 1은 맞아요. 경쟁률도 작년도 경쟁률. 너무 좁은 특수한 경우에 목매달지 마세요. 알겠니? 음, 자, 시작합시다. 원래 이런 얘기는 따로 날 잡고 해야 돼. 오늘인가 보네요. 아, 근데 내가 해줄 수 없는 얘기도 충분하게 못 해주는 게 너네들 성적을 다 알아야 되거든, 그거? 그래야 뭔 얘기를 해주는 게 요번 시험 한 번 보고 뭐 그것도 말아먹은 성적 하나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쉽지가 않지. 야, 컨설팅,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야, 그나마 나는 조금 해봤거든. 나는 근데 학생부 교과 위주로만 했단 말이야. 왜? 종합은 도대체 뭘 보고 뽑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학생부 교과는 그래서 점수가 나와 있잖아. 322 구성하는데. 자, 시작하자. 314. 해도 같은데? 이게 약간 돼 있는데요. 근데 애들이 다 까먹었고 한번 살짝 다시 가는 거야. 생물의 다양성에서 네. 생물의 다양성은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뭐뭐뭐로 구분하지? 일단 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오케이? 유전적 다양성은 너 분명히 작으면 야, 너네도 얼굴이 다 다르죠? 똑같이 다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종이죠. 그치? 인간, 휴먼. 같은 종이잖아. 그런데 모양이,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르지? 네. 그게 형질이 차이 나는 거거든? 즉, 형질이 차이 나는 건 유전자의 차이죠. 네. 근데 유전자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내부 정보만 조금 다른 거지. 이게 유전적 다양성.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눌렀어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래. 그럼
앞에서 그 대학교 그 컨설팅 얘기 다 들어봤어. 아, 그래요? 유전적 다양성은 응? 네. 이 점의 개수나 모양 이런 거 너희들 얼굴이 다 다른 거 있지. 같은 종 안에서 차이점이 유전적 다양성이야. 유전적 다양성이 뭐라고? 같은 종 안에서의 차이점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오케이? 종 다양성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사느냐. 그래서 내신에는 이 종 다양성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여기에 위주로 잘 나와요. 종 다양성은 생태계 하나 안에 얼마나 여러 종류가 사느냐. 오케이?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비교적 넓은 면적에 여러 종류의 환경이 있다라는 뜻이지. 그림만 딱 보고 뭔지 금방 알아내셔야 돼요. 유전적 다양성 좀 전에 뭐라 그랬지? 한 종 안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뭐라고? 한 종 안에서 대립 유전자가 얼마나 많으냐. 즉 형질, 유전자 차이 때문에 결국 뭐가 나타나?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너희들 얼굴이 다 다른 이유, 지문이 다 다른 이유가 다 뭐야?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이유. 유전 정보가 조금씩은 다 차이 나니까. 얼룩말도 잘 보면 얼룩말 다 얼룩 똑같은 것처럼 보지만 다 달라요. 얼룩말. 그리고 저 고양이들 있지. 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 있잖아.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무늬 위치가 미세하게 차이 나고요. 그 달마시안이라는 강아지 아니? 그 점박이 강아지들 있잖아. 그 새끼들 점 위치가 크게 다 조금씩 차이 나. 그것이 다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대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다. 즉 유전자 종류가 다양하다.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뭐라고?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지금 이 한 5명 있지? 이 중에 서너 명 죽어도 한둘 정도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전자가 다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야. 적응해서 다 살든지 다 뒤지든지.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멸종 확률이 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당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멸종 안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 모든 개체가 다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많은 개체 중에 100개 중에 한 90 몇 마리 죽어도 유전자 갖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다 살아남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감자. 다양한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감자 품종이 되게 여러 개야. 너희들 엄마 아빠랑 마트에 가본 적 있냐? 거기 가면 쌀 팔아요, 쌀. 뭐 이천 임금님 쌀 어디 무슨 쌀 이렇게 이름 붙어 있지. 그리고 뭐 밥맛도 좀 다르다 그러죠. 왜? 여기도 품종 차이가 있거든. 정확하게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거든. 그걸 보통 우리는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벼 종류라도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계속 새로운 종을 개량하고 그래요. 한 종류만 심었다가 잣대는 수가 생기고 망하는 수가 있는. 단일 품종만 있으면 감자 마름병 때문에 안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한 지역에 같은 농사만 짓지 않아. 여기서 감자 한 2, 3년 짓잖아. 그럼 또 감자 지으면 감자 농사 망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심고 한두 개 또 다른 거 심었다가 또 바꿔 해야 돼. 똑같은 거 계속 심으면 그 지역에 병이 생겨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 감자 마름병 때문에 어디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나는 거지. 한 종류만 전국에 다 심었어. 그것도 한 10년을. 그때는 어떻게 됐어? 감자 마름병이 확 돌아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온 거지. 자, 종 다양성에서는 요거 두 마디 외워두자. 종풍구도랑 종균등도.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종 다양성 하나로 퉁쳐서 나오지. 종풍구도는 종의 숫자도 균등도는 얼마나 골고루 있느냐를 뜻해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려면 첫 번째 풍구도를 먼저 봅니다.
뭘 먼저 본다고? 하나의 생태계 안에 한 종류라도 더 많이 살면 종풍구도가 높은 거야. 종풍구도가 더 높으면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 오케이? 네. 근데 종풍구도가 똑같다. 즉 생물 종류가 똑같아? 그럼 골고루 사는 놈이 균등도가 높은 거야. 얘가 똑같잖아. 그럼 얘를 보고 균등도가 높은 놈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험에는 그래서 맨날 풍부도는 똑같고 균등도에서 차이 나는 놈을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근데 보통 이거 풍부도, 균등도 이거 몰라도 그냥 종다양성 한 마디만 알고 가면 돼요. 첫 번째, 종의 종류수, 종수를 본다. 한 개라도 더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고. 근데 똑같지? 그러면 숫자가 비슷비슷한 겁니다. 수학에서 배운 걸로 유식하게 표준 편차가 적은 놈이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중학교 때 표준 편차 배우지 않냐? 평균 해갖고 빼가지고 제곱해갖고 다시 루트 씌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종다양성. 첫째 뭘 본다고? 종수를 보고 똑같으면 숫자가 비슷한 놈이 종다양성이 높다. 숫자가 비슷하면 높다. 오케이? 근데 풍부도 균등도는 솔직히 수능에서는 풍부도 균등도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 그냥 종다양성만 똑바로 하고 나면 돼.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인 예가 이거야. 가나다 지역에 다 지역에서는 일시가 없죠. 종다양성이 제일 떨어지는 거야. 이런 데가. 오케이? 뭐 때문에? 풍부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다가 전체 개체수는 똑같지만 두 종류가 없죠. 그러니까 다가 제일 종다양성이 낮다. 근데 가 지역과 나 지역은 A, B, C, D 개체수가 종류가 네 종류가 다 똑같이 있지. 그치? 그럼 종풍부도는 똑같아.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돼? 균등도를 따져야 돼. 그런데 가 지역은 숫자 거의 비슷하죠. 똑같지 여기서는. 근데 얘는 어때? 여기 확 몰려있지. 그러면 종다양성은 가가 가장 높은 거다. 비슷하게 들어있는 애들이 종다양성이 어떻다고? 그래서 종다양성은 이렇게 가나가 순서가 된다. 이걸 못 찾아? 문제에서 숫자를 못 읽는 거지. 서로 디스한다. 서로 디스해야 돼. 이건 쉽겠지? 생태계 다양성은 종다양성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나갈게. 여기서 제대로 안 나왔지만 종다양성.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엄청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높다? 왜? 힘만 줘. 나머지는 다 어떻게 잡초 자라면 어떻게? 잘라요. 다 죽여버리죠. 곤충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돼요. 다 죽여버리죠. 오로지 우리 한 개만 키우려고 하는 지역이지. 그래서 종다양성이 엄청 떨어져. 그렇게 농사를 계속 지어대니까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비벼주고 농약주고 해야 돼.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 그럼 종다양성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딜까? 네 글자로. 내가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틀린 지역. 열대우림. 열대우림. 아마존 있지? 거기 생각하면 돼.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야. 어디가?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가장 높다. 농경지는 생각보다 어떻다? 되게 종다양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오케이?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가 여기 열대우림 딱 나왔지. 여기 그냥 조금만 더 내려가지고 그랬어. 아까 얘기할 때.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이 어떻다고? 가장 농경지는 생각보다 어때? 아까 오히려 농경지는 어떻게 보면 사막 비슷해요. 종다양성 면으로 보면. 사막이 모래밖에 없는 것 같지? 생각보다 여러 종류 산다. 농경지는 몇 종류 사나? 한 종류만 살게 만들는 거지. 갯벌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농경지보다 생산력도 한 10배 높아요. 바다가 육지보다 생산력 자체가 몇 배나 높거든요. 갯벌은 농경지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생산력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업하다 망하잖아. 그럼 재개발하면 저 갯벌 가서 하세요.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 내가 좀 부지런히 음식만 갯벌 가서 막 낙지라도 주워 먹으면 돼. 낙지랑 조개라도 주워 먹으면 돼. 내가 그래서 저기 노숙자를 내가 이해 못해. 여기 가면은 최소한 굶어 죽진 않거든? 근데 왜 거름뱅이라든지 그렇지 이해 못해. 생태계 다양성은 갯벌, 습지, 뭐 열대우림, 산악, 초원.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우림, 갯벌, 초원, 산악, 농경지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통 생태계 다양성이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생태계 다양성이 왜 중요하다고? 종 다양성. 왜냐면 사막에만 사는 거, 열대우림에만 사는 거, 갯벌에만 사는 거,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놈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열대우림이야. 응? 여기는 갯벌이야. 근데 일부가 겹쳤어. 그럼 여기에 종다양성이 높을까? 그냥 여기가 그냥 더 높아요. 보통 두 지역이 겹친다고 종다양성이 무조건 높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이건 딱 한마디야. 먹이 구분이 복잡해야 생태계가 안정적입니다. 먹이 구분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생물 종류가 많다. 종 다양성이 높아야 먹이 구분이 복잡해지고 먹이 구분이 복잡해져야 생태계가 평형을 이룰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개체수가 크게 변한다, 안 변한다? 거의 변하지? 그러면 복잡할수록 이게 변화가 적다. 어떨수록? 복잡할수록 한 마리만 한 종류만 먹고 사는 애들은 결국 멸종을. 왜? 걔가 없어지면 그 뒤로 그냥 줄줄이 다 없어질 테니까. 근데 이거 먹다가 없어지면 다른 거 먹고 그거 먹다가 없죠 안 보이면 다른 거 먹고 그러면 줄어드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복잡할수록 멸종. 오케이? 다시 한번 종다양성이 높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안정적이다. 오케이? 안정적인 생태계는 종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안정적인 생태계가 된다. 이건 그냥 이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지 않을까? 너무 쉽지 않아?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 의식주에 많이 사용되죠. 이거는 어디서 했어? 통합과학 마지막에 하지 않았어? 통합과학이 야, 우리 먹는 거 다 어디서 나오니? 혹시 생태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먹거리 나오는 거 있어? 고기? 무기도 잘. 공기도 생태계에서 리사이클링 되는 거잖아. 뭐 있어요? 먹는 거에서 100% 합성이 뭐가 있나? 음식품 가공은 막 원료가 자연계에서 나와서 가공한 거고 먹는 거는 전량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먹는 건 유기물이지. 유기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 광합성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 에너지 근원이 태양이야. 우리가 밥을 먹고 쌀을 먹죠? 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 태양에서 온 거야. 생태계에 도는 에너지는 99.99% 태양에서 온 거야.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 먹는 거 얘기했지? 입는 거. 입는 거 거의 대부분이 천인데. 야, 뭐 보면은 요즘 합성 섬유라 그러지? 나이론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입죠? 그래도 아직도 빤스랑 난닝구는 다 면 아니냐? 너 혹시 빤스 나이론 입니? 흡수가 안 돼. 건 아니었어. 스파? 거. 아니 뭐예요? 뭐 슈퍼맨이야? 쫄쫄이 쫄쫄이. 건 아닌 것 같아. 스판이 면이라고? 아, 스판 이런 거는 저기야 그 나일론 재질이 많아. 즉 우리가 입는 재료의 상당수도 어디서 나와? 면 재질이에요. 뭐라고? 응. 너 면티 종류 있지? 빤스 난닝구 전부 제가 입고 있는 면티 저거 거의 다 면이야. 거의 대부분이. 겉에는 다른 걸 입지만 대부분 속에 사람 직접 닿는 건 대부분이 천연 재료를 써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에 그 면 있잖아. 목화 생산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중국에서. 왜요? 노예 노동시킨다고.
강제 노동시킨다고. 왜냐면 목화를 생산할 때 그 일일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채취를 하거든. 그게 이제 그 노예처럼 사람을 부린다 그래서 어디더라? 나이키하고 몇몇 그 전 세계적인 그 스포츠 의류 업체 있지. 걔네들이 중국산 면을 안 쓰겠다 그래갖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 그다음에 의약품 중에 아직도 8, 90%는 천연 의약품입니다. 정확하게 천연 추출물이에요. 뭐라고? 생태계에서 자라는 애 중에 그 성분을 골라 뽑아서 농축시켜 놓은 걸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합성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야. 뭐라고? 아스피린. 너네들 주변에 혹시 개울가에 버드나무 있는 거 알죠? 네. 버드나무 껍데기를 푹 삶으면 그 씁쓸한 그 맛이 나거든? 그게 살리실산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실제로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끝부분 그 얇은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삶아서 마셨어요. 진통제로. 근데 문제가 있어. 살리실산은 위염을 유발합니다. 속쓰리다고. 많이 먹으면 피토해. 위궤양돼가지고. 위험, 편성. 그 위벽을 긁는다고 얘가. 어, 그 뮤커스를 긁어내린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아세트산하고 결합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팔아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게 우리가 아는 아세틸 살리실산을 뭉쳐서 파는 거 있지? 그 상품명이 아스피린이야. 타이레놀은 아니야. 타이레놀은 이 계열이 아니야. 걔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이고요. 네. 얘는 아세트 살리실산 계열, 개보린이 이쪽이야. 그래서 얘는 이거 먹으면 아스피린 계열은 각성제 역할도 같이 해. 잠이 안 와요. 마약 아니. 마약은 아니. 야, 씨, 마약인데, 씨. 마약이 아스피린. 너네 아스피린 많이 쓰잖아. 맞아. 마약에 아스피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니, 각성제일 거 같잖아. 그 각성제지. 인마 마약하고는 좀 다르잖아. 되게 많아. 내가 처음에 각성제를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썼어요. 내가 저기 개보린을 썼어요. 각성제로. 잠 안 오는 약을 처음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각성제. 그 약국 가면 타이밍이라고 팔아. 그때 두 알에 50원 했어. 근데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지 몰랐지. 우리 학교 앞에 가면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10개들이 있거든? 500원이야. 그냥 500원 그 바구니에 던져놓고 그거 하나 들고 나왔어. 그럼 그 안에 한 군데 두 알씩 들었어. 총 20알이거든? 처음에는 그 중에 하나를 먹어도 하룻밤을 샜어. 고3 때는 두 알씩 세 번을 먹어야 밤을 샐 수 있어. 내성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시중에 파는 음료수 같은 데 있는 성분 있거든요. 응. 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그 저 각성제 성분 들어있는 거. 그 저 핫식스 뭐 멋있어. 그런 거. 거기에 다 두 가지 그 성분이 주성분인데 포도당 성분하고 저 각성제 성분 있죠? 그게 주예요. 왜냐면 몸이 깨어있고 활성 있게 돌아가야 안 졸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당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뱃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너네 혹시 주목 아니? 주목? 나무? 빨간 주목 말고 활 잘 쏘는 애가 아니고 주목이라고 그 주목? 전나무 비슷한데 빨간색 열매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못 봤어? 네. 보통 학교에 이렇게 많이 심어놓거든 주목을. 학교에 관심이 없구나. 학교 가보면 주먹 빨갛게 열매 열리는데 열매 열리는 거 보면은 안쪽에 씨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게 보여요. 먹으면은 그거 먹어도 되거든? 빨갛게 익으면. 그러면 달달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 그게 항암제 성분이에요. 그 냄새의 원인이. 빨간색 열매 같은 데. 응. 주목 몰라? 주목 말고 주목. 나무거든? 주목, 야, 이미지. 아, 주먹 있어요. 저희.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열려요. 불 잠깐 끄고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빨간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있어요. 썼어? 내가 친구한테 주먹.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열매가 보여, 씨가 보여요.
이 겉에 거 과육을 먹을 수가 있거든? 응? 이거 먹으면 달달해요. 근데 여러 개 한 두어 개 입에 넣고 이렇게 씨 발려내다 보면은 특유의 향이 나거든? 그게 항암 성분이라고. 항암제 성분. 여기에서 항암제 성분을 찾아서 텍솔이라고, 이게 텍솔은 항암제 그 약 이름 텍솔이야. 항암제 성분. 대부분 항암제는 어때? 머리가 빠지죠? 불켜. 그거 머리 빠져요? 항암제 성분이 대부분이 앞에서 우리 세포 분열 배웠지?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의 타겟이야. 그래서 그 방추사를 못 만들게 시켜요. 왜냐? 암세포는 무한 분열하거든? 거기다 분열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면 방추사를 못 만들게 하면 분열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사실은 항암제는 분열을 못하게 만드는 약이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분열기에 들어가서 분열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늘상 분열하는 조직들이 몇 개 있어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잖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솔라당 빠지는 거고 여자들은 불임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은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난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한 100만 개 갖고 태어나는데 그 항암제를 먹으면 걔네들이 싹 죽어요. 그래서 항암 처리 받기 전에 난소의 일부를 적출해 놓는 거야. 그 안에 여포들이 있으니까 그 난자 몇 개를 몇십 개를 빼놓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재료. 나무 많이 쓰죠? 아, 이거 했고. 야, 페니실린은 먼저 다 알지? 항생제 대표적인 거. 항생제는 세균은 죽여도 바이러스 못 죽여요. 오케이? 그리고 탈각화라는 거 있어. 탈각화. 기생충 치료제도 쓰고, 그리고 뭐 혈액암 치료. 청자고동 되게 이거 무서운 놈이거든, 이거? 이거 한 마리가 쏘면은 한 10명 죽일 수 있어요. 한 방울이면 10명이 죽어요, 사람이. 청자고동이. 신경독이라 되게 위험하거든? 근데 희석시켜서 쓰면 진통제로 짱이야. 생물이에요. 고동. 다슬기 종류라고 주먹만한 다슬기 종류야.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물속에다 독을 풀어요. 그럼 물고기가 계속 잠들어 있어. 근데 그대로 삼키는 거야. 청자고동. 되게 무서운 놈이에요. 독. 그리고 근처에 가서 잘못하면 침으로 찔러. 그럼 죽어요. 어느 정도냐면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되게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들지 마. 그리고 문어 중에 파란 동그란 점 있는 애들이 있거든? 맞아, 그거. 걔 귀엽다고 만지다 거기다 문어도 조그마. 엄청 귀여워. 요만해.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들다가 뒤지는 수가 생긴다. 모르면 만지지 마라. 산에 가서 버섯 있다고 모르면 만지거나 먹지 마. 그냥 마찬가지야.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전자. 야, 요즘 보면은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요즘은 뭐 이제 유전자 조작보다는 새로운 교배 쪽으로 많이 가거든. 근데 교배가 안 될 때 유전자 조작 쪽으로 가요. 유전자 조작 GMO라 그래갖고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종자를 이렇게 씨앗을 혹은 꽃가루를 교배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정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유전자 조작으로 가거든. 근데 유전자가 없으면 조작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유전자 자원 확보용으로 생물 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멸종되면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 생물 종 자체가 자원이 되는 세대야. 우리나라에서 딸기 중에 몇 년 전에 설향이라는 딸기가 전 세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는 일본 딸기가 아시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딸기가 아시아를 휩습니다. 특히 너는 컬링이라는 거 알죠? 저 돌멩이 굴리는 거.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컬링 선수 하나 있어요. 걔 한국 딸기 먹고 맛있다 그랬다가 일본 가서 생매장 당해갖고 대표에서 은퇴해갖고 시골 가 있어요. 거짓말은 진짜 그래. 일본에서 그랬던 이유가 보통 종자를 새로운 걸 개발할 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 품종을 갖다가 그 꽃가루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한 우리나라 그 서량이라는 딸기도 한 5, 6종류 갖다가
교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2개가 일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메인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일본 거였던 거야. 일본의 품종을 개량해서 완전히 이제 일본 거하고는 다르다고 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일본 거보다 더 좋아. 해외 수출량이. 그래서 일본에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본 거야. 우리나라가 1년에 딸기를 수백억씩 수출을 했거든. 그랬더니 가뜩이나 열받는데 한국에서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한국 딸기 맛있어요 했으니 일본 가서 욕 뒤지는 거지. 오죽하면은 시골 가서 농사를 짓거든. 일본에서 컬링 국가대표를 10년씩 한 애가. 일본 콜이 유명한 건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 팀킴 하나 때문에 컬링이상 솔직히 아무도 모를 때 팀킴 한 팀밖에 없었다고 우리나라에. 팀이 하나밖에 없었어. 국내 경기가 없어. 그래서 자비로 해외 갔다 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막 그러다 보니 야, 팀킴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한 20년 같은 팀이야. 20년까지는 안 돼도 10년 때 한 팀으로만 유지되고 있어.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없어. 야, 눈빛만 봐도 진짜 뭘 원하는지 알 그 정도까지 됐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뭐 관광자원 이걸 굳이 가르쳐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러더라? 심미적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심미적 가치니까 뭐 보기 좋은 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특별한 자연 환경이 있나? 제주도 빼고는 가을에 그 단풍 좀 예쁘게 되는가? 요즘 한참 보기 좋다 그러구만. 단풍 보러 산에 가본 지가 15년이 넘어가지고. 너는 단풍 보러 산에 가본 적 있나? 우리나라는 솔직히 제주도 빼면은 관광지로 유명한 데가 있나? 이 자연 환경으로? 생각나는 데 있어요? 없죠. 제주도 빼고는 없죠. 요즘 근데 제주도 물가가 하도 비싸가지고 바가지가 너무. 남산이요, 남산. 응? 남산. 남산? 남산에 어떤 자연 환경이 있어요? 서울의 자연환경. 설마 남산에 그 타워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자연 환경인데? 남산 타워 내가 초딩 때 한 번 가봤는데 그 오래돼가지고 이제 무너질 때 되지 않아? 가능한. 북한산? 남한에 북한산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참. 남한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라. 북한산 청와대 뒤에 있잖아. 북한산은 원래 북한산은 못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청와대 때문에. 청와대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군사 목적상으로 원래 입산 금지 구역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열어줬어요. 등산할 수 있게. 지금은 그쪽에 청와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산이 비교적 등산이 용이하다 그러는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청와대가 뭐 외국 정상들 오면은 아직도 거기서 접대를 해가지고 못 가는 날이 많대. 욕 많이 먹더라고. 그럴 거면 왜 씨 용산 갔냐고. 그냥 청와대 있지. 북한산에서 북한 보인다는 진짜네. 응. 북한산에서 북한 영토가 보여요. 음, 우리나라에서 북한 영토 볼 수 있는데 되게 많아. 너네 저기 있잖아. 그 백령도 있죠. 백령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배 타고 하는데 인천에서 왕복 12시간이 걸려가지고 힘들지만. 백령도는 쓰면 북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보이니까 앞에. 야, 그 저기 대포 문 열면 보인대. 맨눈으로도 보인대. 그리고 너네 통일전망대라고 알아요? 하면 개성이 보이잖아. 개성 보이고 북한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다 보여요. 북한군 애들도 망원경으로 우리 봐요. 그래서 거기 소대장 딱 가면은 망원경으로 이름 읽고 어? 무슨 소위동무 환영합니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해마다 오는 거 아니까 몇 기인지도 다 알아 걔네들. 육사 몇 기, 무슨 동무, 소대장 부임을 환영합니다. 방송 때린다고 걔는. 재밌는 애들이야. 우리도 비슷한 짓 하고. 우리는 노래를 엄청 틀어놓는. 근데 요즘은 안 틀어놓는 걸로 하죠. 자, 생물 다양성 보전. 우리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다 아니다. 일부다. 일부다. 그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일부다. 그렇겠죠. 물론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도 버틸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존시켜야 돼. 그런데 인간의 활동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거든요. 네.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파괴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네. 10여 년 전에 이 동네가, 이 동네는 그래도 수원이었다. 예. 10여 년 전에 영통은 야산과 밭이었다. 경희대 20년 전에 그냥 야산이었다. 알아요? 지금도 사람이 뒤에 있지 않아요? 경희도 지금 그냥 도시에 그냥 붙어 있잖아. 그런데 인간이 개발을 하면 서식지가 완전히 없어지죠. 네. 산림 파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생태계 자체를 오도블록으로 싹 엎어버리잖아. 그쵸? 단편화는 무슨 얘기야? 단편화는 서식지가 나뉘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서식지의 단편화하고 가장 밀접한 말이 로드킬입니다. 로드킬 뭔 줄 알아? 네. 사실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가던 길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간이 도로를 놨을 뿐이지. 근데 로드킬이 누구 잘못이에요? 공사한 놈들 잘못? 그러면은 만약 그걸로 자기 차량에 피해가 받는 동물이 죽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보험 처리돼요. 걔가 천연기념물이면 돌보는 좀 내가지.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 황새 있죠. 황새가 천연기념물이죠. 근데 다친 애를 치료를 해서 날려 보낸 거야. 근데 얘가 도로로 들어와 버렸어. 트럭하고 치여갖고 죽어버렸어. 이 트럭 운전사 불쌍해 죽겠더라. 이 사람은 뭐 사고 내고 싶었었나? 날라서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피해 그거는. 근데 벌금은 냈어요. 천연기념물을 주게 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뺑소니인데. 천연기념물을 그 자동차로 치워주고 도망가면 벌금이 세져요. 근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게 돼. 고라니는 고라니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멸종 위기종이거든? 응? 전 세계에서 고라니가 90몇 %가 우리나라에 살아. 우리나라에서 고라니는 유해종입니다. 너무 많아. 나 철원에 갔다가 고라니한테 2번 부딪힐 뻔했네. 와, 진짜. 코너 싹 오는데 거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2번 중에 한 번은 미리 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놀랐네. 2번째는, 이건 박았다 이랬거든? 근데 아무 충격이 없는 거야. 뒤에 탄 사람들은 난리 났었어. 근데 그 고라니 본 사람은 나하고 조수석밖에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딱 브레이크 밟았어. 이건 박았다 이런 느낌인데, 정말 진짜 종이에 풀만 스쳤는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 와, 내가 반사신경이 조금만 더 쓰면 100% 박았다. 옆에 푸스에서 뛰어나오는 거뭐 대책 없어. 운전할 때 시골 가족끼리 가면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걔네 입장에서는 다니던 길 다니는 거야. 사람이 도로를 놓으니까 그 길을 그냥 다니는, 짐승 다니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길 다니던 길 다녔을 뿐인데 도로가 있으니까 길 건너갔을 뿐이지. 그래서 요즘 그 자리에다가 생태통로를 놔줘. 옛날에는 그런 통로를 맞춤형 생태통로라고 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럼 어디다 놨다는 얘기야? 맞춤형이 아니에요. 환경조사는 도대체 왜 했던 거지? 요즘은 환경조사를 미리 하지. 그러면 동물들 다니는 길이 나와요. 그럼 그 위치에다 다시 생태통로를 놔줘. 근데 생태통로에 왜 사람 다니는 길을 같이 놔뒀지? 사람도 동물도. 단편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제로 이만한 면적에 굉장히 큰 면적에 나는 인간이 싫어. 숲의 가운데밖에 못 살아. 이런 놈들 있죠? 네. 그런 놈들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 멀어. 길 하나 뚫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서식지는 요만큼만 파괴됐지. 근데 얘가 살 수 있는 면적은 아예 사라지는 수준이 생겨요. 그래서 도로를 놓으면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특히 숲의 중앙에 사는 애들은 서식지 파괴가 훨씬 심각하게 파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문제야. 근데 사람이 편하려면 도로를 놔야 돼, 말아야 돼? 놔야 되죠? 사람이 편하려면. 그래서 서식지가 점점 단편화가 된다. 뭐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군이 독립이 돼버려요. 그게 단편화야. 그러면 종 다양성, 생물 유전적 다양성 다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식지 파괴될 때 요 그래프 잘 봅시다.
서식지가 50% 파괴되면 생물 종도 50%가 줄는 것은 아니다. 50%가 줄면 생물 종은 약 10% 정도 줄어요. 몇 퍼센트 준다고? 면적은 얼마가 줄었어? 50% 줄었죠? 근데 생물종은 10%만 줄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멸종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말라지. 조금만 내려가도 경사가 점점 어떻게 돼? 급해지죠. 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시 한번. 서식지가 50% 파괴됐다고 생물 종 다양성이 50%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서식지가 줄어들수록 멸종되는 속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진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겠어요. 단편화가 뭔지 알겠지? 야, 씨, 뭐 이상한 것도 있지. 단편화가 되면은 누구가 더 큰 문제라고? 네. 여기 서식지 중심부에서 야, 누가 더 크게 감소한다? 뭘. 숲의 중심에 살아가는 애들은 실제 파괴된 면적보다 서식지가 훨씬 줄어들고 혹은 아예 없어지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 여기 살들이가 옆 동네 가야 돼 말아야 돼. 얘네들 오늘 눈 다 있는 거니까 갈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 자동차가 뭔지 알았냐? 근데 그 도로가 네가 이제 도로라고 가다가 들이박는 거죠. 실제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는 더 큰 비율로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덩치가 큰 숲의 중앙. 숲의 중앙에 사는 애들이 보통 덩치가 커. 곰탱이 같은 거. 얘네들은 되게 넓은 면적을 필요해. 또 하나 문제 외래종. 이건 뭔지 알지? 뉴트리아. 요즘은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뉴트리아가. 그죠? 우리나라에 사기, 야생 사기 남아 있었대. 근데 몇 년 전까지 쟤를 안 먹었나 봐. 근데 요즘은 야생 사기 쟤를 주로 먹는다네. 그래서 개체수가 조정된대요. 청거북 알아요, 요거? 청거북? 붉은 귀 거북이라고 부르는 애들. 너희들 요만한 거북이 많이 봤을 텐데. 문방구에서도 100원, 200원에 팔았을 텐데, 초딩 때. 얘네들 초딩 때. 뭘 거북이, 요만한 거. 거북이 나무랑 요만한 거. 소고기를 팔아요. 소라기를 팔았는데. 특히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근처에 방생용으로. 저거 국내종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외국 종을 판매하는 거예요. 방생용으로. 옛날에 금붕어 같은 거 갖다 풀었단 말이야. 근데 금붕어 강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뒤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또 장수의 상징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쟤네들은 국내에 없는 놈이야. 천적이 없어. 천적이 없으니까 막 번식한 거야. 문제가. 뭐 먹으면서 우리나라 다슬기 이런 거 다 잡아먹으면서. 거북이가 다슬기나 이런 거 되게 잘 먹어요. 큰잎 우럭, 혹은 큰잎 베스는 알죠? 네. 지 몸뚱아리의 절반만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얘가 내가 먹어봤는데 흙냄새 같은 게 살짝 그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나 비린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어. 사람이 잡아먹는 거. 원래 먹으려고 국내에 수입한 거야.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야. 뉴트리아, 큰잎베스, 블루길 알지? 블루길. 붕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새로 줄무늬 있는 거. 근데 블루길은 안 먹어봤는데 베스는 먹어봤거든? 생각보다 저거 쫄깃하고 나는 이거 구워 먹었는데 꽤 괜찮던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싹 씻어가지고 내장 없애고 소금만 좀 쳐서 이렇게 은박지에 싸갖고 불에 구워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원래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통일벼가 성공하면서 굶지가 않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매운탕 끓여 먹으면 괜찮습니다, 진짜. 매운탕용 약간 비릿맛 도는 매운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거기다 육질이 쫀득해가지고 이게 구워 먹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먹어 사람들. 이게 잡으면 사료. 그리고 얘는 잡으면 살려주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유해종이니까. 오케이?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목재 수입할 때 거기 씨가 포함돼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번식하는데 번식력이 너무 좋아.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저 가시박을 안 먹어. 먹는 놈이 없어 저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식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조만간에 우리나라 싹 뒤덮을지도 몰라. 포획? 불법 포획은 뭔지 알지? 잡지 말라는 거 잡으면 불법 포획. 잡지 말라는 거 잡으면 뭐라고? 어, 어,
요만큼 잡아야 되는데 이만큼 잡으면 남획. 애기는 잡지 마. 남획이야. 새끼까지 잡으면. 불법 포획은 요즘 한참 기승이죠. 뱀 잡는 사람들. 땅꾼. 이제 뱀들이 겨울잠자로 들어갈 때 됐지. 그래서 여름 내내 엄청 먹고 영양분을 잔뜩 보관을 한 상태에서 겨울잠자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뺑 둘러서 철망, 그물을 쳐놔요. 그럼 뱀은 옆으로 가거든. 옆으로 가다 보면 덫이 있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잘 잡으면 몇 천만 원 번대요. 산 몇 개에다 쳐놓고 몰래 잡으면은 뱀을 몇 천만 원어치 잡는데. 근데 걸리면 벌금이 한 2, 300만 원밖에 안 돼. 안 걸릴 수도 있어. 잡아 안 잡아. 잡다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운빨인 거고. 벌금이 너무 적어. 그럼 너 같으면 안 잡겠냐? 잡지. 내가 봐서는 벌금이 몇 천만 원 돼야 불법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뭐 잘못해도 뭐 실수로 한두 마리 잡히는 경우 있지. 그런 경우는 뭐 좀 봐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부러 기업적으로 잡는 놈들은 이거는 진짜 벌금을 징벌적으로 좀 많이 매길 필요가 있다고 봐. 그냥 우리나라 이런 거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어요. 뱀 수천 마리를 잡았는데 벌금 200만 원. 야, 한 달 동안 땅콩짓 하면 1년을 먹고 산다는데 안 하겠니? 하지. 내가 옛날에 저 땅콩 뱀 잡는 거 몇 번 구경했거든. 겨우 한겨울에 땅 파갖고 뱀 잡는 거 봤거든. 여름에 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놔. 겨울에 가서 파는 거야. 10군데 파면 한두 군데 뱀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데 그거 꺼내는 거 봤어. 응? 응. 만약 그 중에 하얀 뱀 백사 한 마리 끼어 있으면 마리당 100만 단위 나와. 백사인데 독사잖아? 거의 천만 원. 수백만 원 기본이래. 독사가 아닌데 백사가 있거든? 걔네들도 돈 빼기 기본이고, 독사면 거의 돈천 가까이 나옵니다. 백사면. 사실 그 백사면 유전병 걸린 애거든? 알비노증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백사면 어때? 약물이죠?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 먹지 말라 그래. 유전병 있는 애들이랑 어떤 질환을 옮길 줄 알 수 없어서 먹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민가에서 통하는 거는 술에 담가버리고. 그렇죠. 술에 담궈서 굉장히 고가로 유통이 되죠. 진짜 백사 술에 담궈놔서 한 15년, 20년이면 돈 천만 원 해요, 그거. 땅꾼들이 백사 잡으면 진짜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잡으면서 백사 있으면 어때? 대박 난 거야. 로또 맞은 거지. 환경오염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그럼 너희들이 얘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밖에 없다고? 너네들이 서식지 보호할 수 있어? 무슨 수로 서식지 보호할 거야? 쓰레기나 버리지 마세요. 비닐 같은 거 날라가갖고 환경오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여기서 보면 한 종류의 특정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군집을 보호하는 것이 낫다. 즉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는 게 훨씬 낫다. 한 종만 보호하는 거는 위험해요. 근데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면 생태계의 그 안정성 있지. 평형이 유지가 되면서 종이 같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한 종보다는 생태계 자체를 보호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 6년 근무하면 1년 동안 쉬어요. 월급 받으면서 쉬어요. 그걸 안식년. 그래서 그 1년 동안 해외 연수 갔다 오고 그러세요. 월급 받으면서 해외 놀러 갔다 오고. 연수비도 다 학교에서 줍니다. 국립공원에서 안식년이 있어. 혹시 국립공원 가본 사람? 거기 보면 등산로가 있거든? 등산로 코스가 몇 개 있지? 그거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요. 가끔씩 이렇게 닫아서 2, 3년 동안 못 가게 한다고. 그럼 생태계가 다시 회복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요. 내가 속리산은 모든 등산로를 다 가봤었어. 그 통제로까지. 환경조사로 9박 10일 동안 산을 9박 10일 동안 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돈 만날 수 있죠. 응? 돈을 받으실 수 있죠. 속리산은 곰이 없어요. 지리산에 있지. 지리산에는 곰이 몇십 마리 있어요.
그쪽 근처에는. 왜냐면 지리산에 곰 살리려고 멸종된 거 곰 살리려고 러시아에서 반달곰 갖다 풀어놓은 거야 그거.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복원 사업이 성공. 약간 복원 사업 하는데 한 20년 걸렸고요. 들어간 돈이 100억 단위예요. 처음에 나 아직도 기억해. 처음 첫 해 6마리 풀어놨거든. 전량 다 실패. 러시아에서 새끼곰 6마리를 사다가 응? 사람이 한 2달 키우다가 지리산에 풀어놨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마리가 사람을 따라다녀 등산로에서. 한 2달 사람이 키웠다 그랬지. 러시아에서 새끼 사다가. 그래서 얘는 사람이 어떤 존재야? 먹이 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등산로에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오니까 아직 어린 곰이 사람을 쫓아오네?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아유 귀여운 놈 이러고 먹을 걸 주는 거야. 그러면 곰 입장에서 뭐지? 역시 사람은 먹을 거를 주는 고마운 존재. 등산로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애가. 근데 위치 발신기가 있었거든. 그 영국 조사원들이 잡아다가 동물원으로. 한 마리는 더 황당해. 절로 들어갔어. 절에 가면 스님들이 야채 같은 거 키우거든? 밭에? 거기 간 거야.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했겠어? 예쁘다고 먹을 걸 줬겠지? 스님을 따라다녀. 그래서 걔도 잡혀서 다시 동물원으로. 2마리는 움직임이 멈춰갖고 추적을 해봤더니 땅속에 파묻혀 있었어. 한 마리는 쓸개가 없어져 있었고. 무슨 소리야? 쓸개가 없어져 있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일부러 불법으로 잡았다는 거야. 곰을 거기다 풀어놨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잡아온 거야, 나쁜 새. 2마리가 그렇게 쓸개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는 농사꾼이 멧돼지 때문에 놓은 덫 있지. 거기에 잡힌 거야. 그러니까 농사꾼이 겁이 나니까 그냥 묻어버려. 근데 위치 발신기 때문에 포로게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고의로 잡은 건 아니라서 벌금형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 마리는 겨울잠 자러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 15년 전에 자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렇지, 죽었다는 얘기지. 즉, 동면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면을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곰은 겨울잠 잘 때 안 깨요. 먹지도 않아요. 그 다람쥐나 이런 애들 있지? 걔네들은 겨울잠 자다가 깨갖고 먹고 다시 자고 그러거든? 그냥 그 주변에 먹을 거 없으면 숨겨놨던 거 가서 꺼내오고 그래. 그 눈밭에 가끔 다람쥐랑 청설모 뭐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겨울잠 자다 그래요. 근데 곰은 정말 잠만 자. 그래서 걔네들 누구처럼 잠만 자요. 걔네들 겨울잠 자러 들어가기 전에 보잖아. 그럼 정말 비만 곰이. 정말 비만 곰. 근데 충분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겨울잠 자다 죽는 경우 생각보다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환경 적응용으로 지리산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그냥 길에다 문을 열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나가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밥을 줘도 사람이 가서 주는 게 아니라 곰 탈바가지를 쓰고 가고 밥 주고 오고. 그래서 사람이 가서 일부러 사람이 가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 가스 눌러서 소리 나는 거 있지. 응? 그래서 곰이 이쪽 오면 일부러 곰을 놀래키는 거야, 사람 일부러. 풀어주기 직전에. 그리고 곰 키우고 있는 애 있지. 거기 사람이 근처 가서 일부러 막 폭죽 치고. 왜? 앞에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사람 따라다니는. 절로 들어가고 사람 따라다니는. 얘네들한테 인식을 주는 거야. 사람한테 접근하면 안 돼. 저 새끼들 하면 큰 소리 나고 무서워.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방사를 안 합니다. 왜? 지들끼리 이제 만나서 새끼도 잘 치고 한 60마리, 70마리 넘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측을 하다가 새끼 난 것 같잖아. 그러면 가서 새끼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또 위치 발신기 달아놓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 역산으로 넘어간대요 지금 곰들이. 너무 좀 곰이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생태 통로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태 통로를 설치해 줍니다. 여기는 좀 괜찮은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가보면 거기 사람들 산책로를 같이 놔뒀어. 그럼 거기 야생동물이 그래 지나갈까? 좀 웃긴 건 많아요. 불법 포획 및 남획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법이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외래의 종 이거는 요즘은 잘 안 들어와요. 너네 식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흙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자 있지, 씨앗, 뭐, 너 혹시 해외여행 가본 사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 종자로 쓸 수 있는 거 있지, 열매. 어? 그런 거 함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 걸려요, 세관에. 외래종 무분별한 유입. 우리나라에는 베스트 분류길이 문제지, 미국에는 가물치가 문제예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의심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온 놈이래. 가물치가. 가물치가 육지를 걸어 다니죠. 비가 오는 날. 응, 생선 아니에요? 응. 어떻게? 걔네는 공기 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가물치는. 그래서 비가 오잖아. 응? 그럼 잔디밭을 기어가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따만한 물고기가 자기네 집 잔디밭을 기어가고 있어. 괴물이죠. 거기다 걔네들 입장에서 그쪽 동네에 천적이 없겠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얘를 잡겠다고 호수에서 독을 풀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생각해. 원래 있던 종류 있지? 이것까지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원래 거기 살던 거하고 똑같은 종 있지? 걔네들을 풀어놨는데 가물치가 먼저 컸어. 가물치가 멸종이 안 됐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있잖아. 백년어라는 거. 그거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배 타고 지나가면 뭐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 있잖아. 응? 그 이따만한 거 튀어오른단 말이야. 그거 원래 중국 쪽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왔는데 저기 뭐 걔네들이 너무 번식력도 좋고 그래서 그냥 풀어 그냥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버린 거지.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가물치랑 백년어가 난리야.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대요. 멸종 위험이 큰 생물종은 희귀종이나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개체군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인위적으로 보호 관리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판다 같은 게 얘가 되겠죠? 그치? 요즘은 우리나라 여우 복원 사업 합니다. 산에다가 여우 풀어놓고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여우도 멸종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종이 러시아 쪽에 또 거의 같은 종이 살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풀어놓는 게 있습니다. 호랭이도 할까? 호랭이는 안 하겠지? 너 살아가면 너 물려가면 어떡해? 곰처럼 생겨가지고. 응? 나 호랭이가 친구인 줄 알고 잡아가서 마늘 먹일래나? 사람 좀 되라고? 사실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뭐겠어? 쓰레기 안 버리고 아끼고 절약하는 거 정도? 응? 솔직히 비닐을 하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는 것만 해도 너네들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개인적으로 쓰레기 분류, 공원의 지정 탐방,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괜히 나무 꺾거나 뭐 이러지 말라고. 아무 데서나 똥 싸놓지 말고 사회적 차원, 대정부 감시를 위한 비정부 기구 뭐 이런 거 환경단체들 있지? 많잖아. 뭐 공사한다 그러면 맨날 그 시위하는 아저씨들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홍보 이런 거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 저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람사르 협약 정도만 기억하고 계세요. 뭐만 기억해라고? 그리고 국가적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법 만들고 뭐 국립공원 지정하고 이런 거 있겠지? 근데 문제는 만들어 놓으면 법이 허접하면 사람들이 지킬까? 내가 봐서는 고의적으로 위배하는 인간들이 있지. 얘네들에 대한 처벌은 좀 강하게 할게. 뭐 일부러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위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경우는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사리 협약이 요거야 물새 서식지. 우리나라 그래서 가을에 더 배고 나잖아. 거기다 뭐 이렇게 먹이 뿌려놔요. 일부러 물을 다시 대고 물새들 와갖고 쉬었다 가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저 철새 이동로 있지? 이것도 십수년 동안 해온 거거든? 우리나라 저 남사리 협약에 가입해가지고 그 논에다가 물 대고
저기 뭐 벽시 같은 거 뿌려갖고 애들 먹을 수 있는 거 있지? 그거 뿌리면 쉽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철새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고 있대요, 지금. 제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 어렸을 땐 제비가 진짜 많았거든. 요즘은 별로 없네. 응? 제비 본 적 있어요? 까치랑 재미랑 문제돼. 응? 까치랑 까마귀도 아니라 까치랑 제비요? 너 너무 제비 못 봤어? 월. 저 남쪽 가면 제비가 아직도 아니 저 여름에 가면 제비가 있어요. 제비하고 남편도 많이 보여주고. 집에 여름에 안 가서 제비는 아예 안 맞는 이게 제비야. 건데. 이게 제비야 이게. 것 같은데요. 이게 제비야. 여기 사이즈가 참새쪽보다 조금 큰 정도예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까치? 까치는 거의 닭만해. 이만해. 아, 사이즈 면에서 어마어마한 이 새끼들은 깡패고 까마귀가 더 커요 까치보다. 사이즈 보면 까마귀가 훨씬 커요. 까마귀는 거의 매하고 맞짱 뜰 정도야. 까치는 1대1 맞짱은 못 뜨거든? 근데 까치는 정확하게는 양아치가 아니라 조직폭력배에 해당해. 그 양아치는. 그치? 거의 그 정도고. 까치가 그거고, 까마귀는 복고다이 하는 건달. 까마귀도 근데 무리를 짓는데, 까치만큼 극성은 아니야. 제비는 거의 뭐 가족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냥. 원래 제비가 그 처마 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이 온다고 처마 밑에 집 짓고 이러면 그 밑에 그 똥 받침을 해놨어. 왜냐면 똥을 워낙 새끼들이 많이 싸가지고 난리 나요, 그거. 그래서 제비가 들어오면 그 밑에다 이렇게 똥 받침을 이렇게 해놨었다고. 어렸을 때. 선생님 집에도, 근데 선생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비가 동네에 안 오는 것 같은데? 응? 가물치? 뱀하고 물고기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 보면 괴물인 줄 알아? 예. 건강식. 훨씬 건강식. 이렇게 보면 뱀이나 악어처럼 여기 지금 그랬어요. 정석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꼭 야, 그 잠깐 꺼봐. 그럼 더 자세히 보겠지. 오, 뱀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여요. 가물치. 정면 가물치 보면 사이즈가 아유. 미국에서도 요즘 이 손맛은 죽입니다 이게. 손맛은 죽입니다.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우 이게 미터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뱀이야. 야, 가려. 뱀이죠. 그렇게 해야 돼. 가물치 봤으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낚시로 가물치를 한 요만한 걸 낚았거든. 한 40cm 되는 거. 괴물인 줄 알았어. 한밤중에 이렇게. 그 물레방아 낚시, 릴데 없는 거 있지. 그 줄만 있는 거 있잖아. 모르는데 그걸로 이렇게 당겼거든? 근데 얘가 올라온 거야. 와, 나 무슨 뱀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안 끊겨요? 응. 가물치, 야, 얘들아, 물고기는 대부분 대가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납작하죠. 네. 가물치는 이렇게 납작해요. 꼬리는 세로로 섰는데,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가 세로로 쓰면 어릅니다. 가로로 쓰면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가 옆으로 누워서 호일입니다. 그래서 고래 종류는 꼬리 지느러미가 누워 있고 상어 종류는 서 있어요. 과학상식. 근데 가물치는 꼬리는 서 있는데 대가리는 위아래로 납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 과정의 일부. 양서류가 대가리가 위아래로 납작하죠. 포유류도 위아래로 납작한 종류. 물고기는 대부분 이렇게 정면에서 생물 분류학의 예지. 근데 팀은 지금 떠나는 거 같은데? 가물치가 이러면 진도가 끝났죠. 그냥 덮고 와요, 그러면? 응? 그냥 덮고 와요, 그냥. 다 풀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간단하.
아까 얘기한 때까지만 풀어보세요. 다음 주까지. 우리 뭐, 307초까지 들어가요. 307초까지 풀어보세요.